예, 고종현입니다. 오늘까지 지난주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1900포인트 장중에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188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시장 상황과 그에 따른 시청자분들의 대처, 그러니까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빗대어 보면서 이제 강의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옆에 나와주신 김수용 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그 고종현 전문가, 7월에 수익률 1위 축하합니다. 아니, 그게요. 역시 해내실 줄 알았어요. 네? 고종현 전문가님. 그게 7월 달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7월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나서 네, 종목군들이, 시장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대형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 하나 치려고요. 네. 정말 많이 휘둘렀거든요, 황망위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뭐 플러스 수익률로 1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대형사 위주,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 지금 그 당시에는 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지난주 이후에 시장 올라오면서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인다. 그 정도의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그 부분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진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2136-5711번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종현 전문가가 어떠한 분인지 소개해 드리죠.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했던 강의 복습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그 수영 씨하고 참 그 질문과 답변 많이 받으면서 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유상증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상증자나 감자, 재료, 여러 가지 개발 특허 이런 얘기들 하면서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 좀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왜 오르냐, 종목이 왜 오르냐 내리냐를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되는 명분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이론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반영과 후반영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차트를 모르더라도 해석을 못하더라도 그냥 차트를 열어놓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떠한 재료 모멘텀이 나온 시점상에서 미리 이전에 상승세가 있었냐 또는 하락세가 있었냐에 따라서 그 뉴스로 인해 모멘텀으로 인해 종목군들의 반영성이 결정될 때 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그 증시가 오른다는 것은 그렇죠. 선반영이란 모멘텀인가요? 네, 그 부분도 오늘 이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용 씨도 아시죠? 그 지금 시장이 왜 오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대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무슨 기대감이냐라고 한다면 유럽 중앙은행 안에서 그렇죠, 유동성 완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FOMC 미국 FOMC를 통해서 경기부양책,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시장 상승으로 좀 이끌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오늘 숨고르기였습니다. 숨고르기였는데 10시경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 증시가 급하게 올라오고 일본, 마이너스에 있었던 일본, 강보합선에
있었던 대만까지 같이 끌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내적 수급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이라는 것이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국제 공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된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시장이 이제 1900포인트 근접한 가격선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증자가 됐든 신기술 개발이 됐든 신사업 진출이 됐든 M&A나 아주 호재성 강한 그런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에 알려졌을 때 이전의 흐름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유가 있든 없든 어느 정도 선반영적으로 살 사람들이 사면서 주식이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터졌을 때 오히려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대감의 선반영이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FOMC나 ECB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럽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왔을 때 이미 우리 시장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나온 시점상에서는 반락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지난 시간 강의를 들어보셨다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멘텀은 단기성 모멘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다. 유럽 위기 해소가 가능한 그런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라는 게.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업황이나 시장 상황이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 4일 동안 시장 상승했다라고 해서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상에서는 이제 재료가 다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후에 전망 자체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전망 기대감들도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강의는 다시 볼 겁니다. 다시 보는데 일단은 복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오늘 강의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지지와 저항 그리고 수렴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과 수렴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이유가,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준비해온 이유가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시장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5월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죠. 5월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시장이 6월달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까지 계속 수렴 구간 안에서 변동을 나타내고 오다가 지난주 수요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수렴의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화면 CG에 보이시다시피 저항과 지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저항과 지지의 형성은 시장 참가자들로 인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가 왜 이 내용을 또 굳이 CG 화면에 좀 준비를 했냐면요. 물론 시장 참가자들이 사고 팔면서 가격은 결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약간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신다라고 해서 차트를 펴놓고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소위 소설 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은 뭔가 의미 있는 0이 3개 붙어 있고 딱 맞아떨어지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시장 참가자들로 인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저항과 지지는요, 매물벽입니다. 매물벽. 역사적으로 이전에 산 사람들이 많았던 구간이나 파는 사람들이 많았던 구간이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구간이 지금 이 미래에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항과 지지는 이제 3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동적인 저항,
그러니까 움직이는 저항을 뜻해요. 움직이는 저항. 이 동적인 저항과 부동,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저항은 수평 라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수평 라인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가격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고정된 저항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전부터 수년 동안 계속 고정돼 있으면서 큰 파동 안에서도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내는 게 고정된 저항입니다. 저항과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 동적인 저항과 지지라는 것이 있고 움직이는 저항과 지지라는 것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저항과 지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동적인 저항과 약간은 좀 달라요.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저항과 지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적인 저항은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현 상황 속에서 이 수평 라인을 통해서 이 저항이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근데 추세라는 것은 시간과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과 함께. 추세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제 했듯이 우리가 상승 추세형이 있고 하락 추세형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저항이 계속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 저항. 지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죠. 저항과 지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항과 지지는 매물벽이에요. 매물벽. 매물벽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쪽에만 있는 것이 매물벽이 아닙니다. 밑으로도 종목이나 시장을 이탈시키려면 그 벽을 깨야 돼요. 많이 거래가 되었던 그 가격선을 이탈이나 돌파를 하려면 거래를 수반해 주거나 뭐 갭으로 넘어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죠. 그 부분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된 가격도는 이격에 따라서 형성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 가격에서 매물벽이 형성됐다라는 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격에 따라서 형성을 한다라고 하죠. 이 이격에 따라서 형성하는 것은 동적 저항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 시장이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격에 따라서 저항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오전장과 같이 그냥 숨고르기 할 구간에서는 오히려 해주는 게 시장이 견고하게 추가 상승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큰 흔들림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나왔을 테고 매도 욕구가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적인 저항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1,000원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11,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흘러 천천히 내려오다가 만원대까지는 천천히 내려오다가 만원대가 깨짐에 따라서 툭 밑으로 투매가 나와버렸어요. 투매가. 원래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저항이 8,000원대에 있었다라고 예를 들게 되면 이 투매가 나옴에 따라서 밑꼬리도 길게 달리고 급한 투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어가려는 투자자들이 지지를 위쪽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천천히 흘러서 만원대를 깨서도 천천히 흘러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8,000원대에서 이전에 이제 부동 고정되어 있는 지지 구간인 8,000원 구간에서 살포시 자리를 잡겠지만 만원이 깨면서 투매가 나와버리면 고정되었던 저항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동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 씨가 오늘 네. 매매하셨잖아요. 네. 저항과 지지 오늘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네. 사고 파셨을 텐데 뭐 그 기술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혹시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고 파신 건가요? 그런 건 제가 뭐 기술적으로 볼 그런 실력은 안 되고요. 네. 저는 1850까지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1800으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850을 이렇게 뚫고 1881, 1890까지도 갔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저는 예약 매매로 걸어놨었어요. 아, 팔렸구나. 당연히 체결이 안 될 줄 알고. 네네. 근데 뭐
체결이 그냥 후룩 되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죠. 네. 1850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2, 3개월 동안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것 그쵸.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저항.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1890포인트를 장중에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11,000원짜리가 흘러 내려가서 10,000원을 체크하고 10,000원도 이탈시키면서 흘러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전에 저항 고정되어 있던 저항에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네. 지지에서. 예. 근데 10,000원을 깨고 투매가 나와버리면 8,000원까지 내려온 고정된 저항까지 지지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서 지지가 잡혀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 시장이 1850포인트 어제 확인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숨고르기 주기에는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네. 전일과 전전일 사이에 갭상승 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갭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네. 슬그머니 메꿔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리고 열- 어제요. 예? 어제 뉴욕 증시는 약보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우리 시장도 약보합이겠지. 되게 그런 예상들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일부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선물 매도 누적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환매수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 역시도 오늘은 시장을 눌러주고 이후에 1850포인트가 강하게 돌파되면서 모멘텀이 생긴 다음에 네. 돌파되면서 외국 애들이 선물을 환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탄력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오늘 시점에서 되는 것은 분명히 의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항과 지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오늘 숨고르기 주기가 좋은 날이었단 말이에요. 1850포인트였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10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외국 애들이 시장 안에서 선물을 강하게 수급을 불어넣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시장이 슈팅이 나왔어요. 장중에. 저항을 넘어가 버리는 슈팅이 나왔어요. 오버슈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중 흐름상에서는 상당히 과열적인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 막판의 흐름입니다. 시장 막판의 흐름인데 보시면 오전장까지 이 10시경이죠. 네. 10시경 9시 반경부터 세금 올라오더니 10시까지 기다가 네. 쭉 올라오고 장 후반에 이렇게 올라와요. 장 후반에 올라오는데 시청자분들도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이 서버립니다. 위쪽으로. 각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급하게 서둘렀다라는 거죠.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2시 반경부터는 정신 차리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그 선물 지수로는 256포인트 정도이기는 하지만 종합지수 상에서 잡혔던 1896포인트는 의미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가격이 아닌데 장중에 슈팅을 주면서 짧게 볼게요. 장중에 슈팅을 주면서 96포인트로 저항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1920포인트 정도에 있던 저항이 밑으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위쪽에서 기다린 사람들도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오늘 과열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장 후반에 윗꼬리를 달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이제 소영 씨가 얘기를 했듯이 1850포인트라는 가격선은 분명히 1850포인트를 앞둔 상태에서 숨고르기를 거쳤다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1896포인트는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1900포인트를 몇 번 두들기면서 저항 돌파에 대한 시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과열 구간에 접어들면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엄한 수치죠. 1896포인트에서 그 고점이 잡혀버린 거죠. 저항이 잡힌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앞에서 이제 개념상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움직이는 저항입니다. 동적 저항. 예,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저항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저항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저항.
그리고 추세 저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뭡니까 그 시장 저항과 지지라는 것도 저항과 지지라는 것은 매물벽이다. 이전에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그런 가격선에 그 거래가 많이 수반된 그런 가격선이 매물벽으로 존재를 하면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과 지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적인 예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추세 저항과 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이평선 저항과 지지가 동적 저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항을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의 가격이 매물벽의 아래에 있을 때, 이건 당연한 거죠. 매물벽이 지금 뭡니까? 매물벽이 현재의 가격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상승을 줄 때 매물벽에 부딪히는 게 밑에서 위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되는 것이고, 저항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가격이 매물벽의 아래쪽에 있을 때, 현재의 가격이 매물벽의 위쪽에 있을 때,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매물벽을 맞이하게 되면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지금 매물벽 아래, 현재 시세가 매물벽 아래에 있고 이후에 상승이 들어갈 때 매물벽을 돌파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저항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라는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이 또 저항이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동적인 저항 같은 경우는 이 압력이라는 게 동적으로 움직여 버리면서 과열 구간을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맞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저항의 돌파는 확인 후 돌파와 돌파 후 확인, 갭상승 돌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좀 흥미로운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또 시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차트 패턴 3개를 좀 그려드릴 텐데, 자, 이게 지금 저항입니다. 펜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또. 자, 이게 저항입니다. 이게 저항이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저항이 돌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확인을 하고 눌리거나 횡보를 주면서 돌파하는 형태.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저항을 넘어가서 매물벽을 넘어가서 매물벽, 이제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매물벽을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매물벽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항을 넘어가서 지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지 확인. 먼저 넘어가서 지지 확인하고 추가 상승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패턴이고요. 마지막이 올라오다가 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항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고 가격을 그냥 띄워버리는 겁니다. 소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뭐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거요? 네, 뭐가 제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한 거는 첫 번째 아닌가요? 첫 번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매물을 소화를 하고 팔 사람 팔고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지금 강한 순서예요. 여기가 제일 강한 거고요. 예. 여기가 두 번째로 강한 거고, 그렇구나. 이게 가장 약한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저항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수반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그것을 인식하고 올라가서 굳이 거래를 터뜨리고 가는 애하고, 네. 그것을 툭 돌파해내더니, 처음으로 그냥 돌파해내더니 다시 있는가 확인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얘는 아예 확인도 안 해요. 이건 뭐 저항이고 뭐고 나는 그냥 가격 띄워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가 이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시장이 5월 조정을 겪고 나서 수렴을 거쳤어요. 이렇게. 예. 그게 지금 갭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갭으로 돌파가 됐어요. 1850포인트 확인할 때. 그리고 나서 오늘 양봉을 길게 줘버린 거죠. 위쪽으로. 예. 저항 같은 경우도 밑에, 저항이라는 것이 밑에 지금 1850포인트 밑쪽에 머물러 있다가 그게 갭으로 돌파가 돼버리니까 저항이라는 것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오늘 양봉까지 줘버려서 사실상 오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오늘 승부리기 주기 좋은 날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패턴이 오늘 나오기가 참 좋은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태는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하지만
과열권에 접어들게 되면 상승 여력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빠르고 강하게 가니까 좋죠. 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후에 시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해가지고 주식 매매 나는 지금 딱 사가지고 내일 팔고 이제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항 돌파를 하는 이 갭이라는 갭 형성과 저항 돌파의 패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강하기는 하지만 예, 이후에 갭이라는 것도 시청자분들 이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메꿔줘야 되는 갭이라는 게 또 있죠. 그리고 그 무조건 시장이 빨리 가고 내 종목이 빨리 가고 예, 강하게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술자리에서는 쉬면서 디디고 가야 많이 가는 거죠. 견고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항 돌파의 패턴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지지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또 그려야 되니까 이따가 네. 지지는 그냥 이걸 엎어 놓으시면 돼요. 엎어 놓으시면. 지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이탈되느냐, 지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탈 후에 반등 들어갈 때 저항으로 확인을 하고 추가 하락이 되느냐, 갭하락으로 의미 없이 돌파를 해버리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 역시도 강도 그냥 가장 의미 있고 강한 이탈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갭하락 이탈이고요. 그 다음이 이탈 후에 저항 확인이에요. 이탈하고 나서 저항 확인하고 대발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지 확인하고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얘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일 동안 이제 시장이 계속 쉬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까 네. 과연 시장이 언제까지 오를 것이고 또 승부르기는 언제 나올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시장이 오늘까지도 오르면서 프로그램 가동에 의해서 대형사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참 시장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예, 개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수급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그 2시경까지 코스피가 2.5%가 넘게 올랐었어요. 2.5%가. 예, 근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도 못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작죠.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의 영향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볼 때 사실적으로 정상인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안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오른 것은 아주 좋은데 그 일반적인 그 평이한 시장 흐름이 오늘 전개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예, 오늘 코스닥과 같은 약간 강보합이나 약보합선에서 숨고르기라는 형태가 나왔어야 가장 그 평이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내적인 요인, 예, 수급이라는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분의 환매수라는 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자, 소영 씨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그 수렴화에 대해서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수렴. 보이세요? 저는 이게 솔직히 그 참 궁금한 게요. 네.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봤다라고 해도 네. 예, 처음 봤다라고 해도 수렴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세요? 네. 근데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수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네. 대칭 삼각형, 네. 상승 삼각형, 네. 하락 삼각형입니다. 네. 뭐 있나요? 지금 저 세 개 중에 하나. 이 시장에, 이 차트에. 대칭 삼각형. 하락 삼각형이 있었죠, 저기. 그렇죠. 예. 예, 하락 삼각형입니다. 예. 그렇죠? 보면은 여기죠. 여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최저점 찍을 이렇게 때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하락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돌파가 들어간 겁니다. 네. 자, 보시면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다시 지난 8월 달의 시장 흐름을 좀 볼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도 수렴이 하나 있거든요. 네. 보이세요? 숨은 그리 찾게요. 예.
보이세요 혹시? 이거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고점이 내려오고. 그렇죠. 대칭 삼각형이죠. 네. 얘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5월부터 지금 오늘날까지와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의 흐름이에요. 이 두 가지의 구간, 이 두 구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8월 달에 가격 조정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8월 달, 9월 달까지 해서 비추세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추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항이고 지지가 없었습니다. 추세가 없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시청자분들도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하루 중에 3, 4%가 위쪽으로 뻥 뛰어서 올라왔다가도 다음날 되면 3, 4%가 밑으로 내려왔죠. 급락을 했죠.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고 뭐고 완전히 시장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밴드 안에 갇혀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8월 가격 조정 9월 달까지 비추세 구간 10월 첫 거래일입니다. 첫 거래일에 저점이 잡히고 반등을 줘요. 반등을. 이게 이제 10월 달에 반등을 줍니다. 11월 접어들어서 다시 재차 하락을 주고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데 전고점에 못 미치는 반등. 또 다시 반락을 주는데 전저점에 못 미치는 저점. 여기서는 대북 관련 리스크가 있었죠. 하루 중에 잠깐 출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폭이 위아래로 등락을 주는 진폭이 축소되는 과정이 나오죠.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 자, 보시면요. 제가 차트의 그림을 좀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 분봉으로 좀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차트가 안 나오네요. 예. 네. 일간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평선도 좀 지우고요. 네. 자, 예, 보시면요, 시청자분 화면이 보이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렴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칭 삼각형이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대칭 삼각형이 네.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쪽에서도 수렴 구간을 거치고 이제 돌파가 들어가는데, 네. 예, 차트 화면을 좀 다시 보여주시면요. 자, 보세요. 예, 차트 화면을 좀 다시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날 밑꼬리 달고 몸통 캔들이 짧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다음 날 갭상승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요 날이에요, 요 날. 이날과 다음 날 사이. 갭상승으로 돌파가 되죠. 추세 돌파가 지금 갭상승으로 되잖아요. 네. 계속 저항을 체크하던, 내려오고 있는 저항을 넘어가는데 갭상승으로 돌파가 됩니다. 갭상승으로 돌파가 되니까 양봉을 주면서 쭉 뽑아 올라 버리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작년 이제 12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5월 달에 8월 달에도 이제 8월 달에 조정 거치고 비추세 구간 거친 다음에 다시 스크린 좀 잡아 주시고요. 자, 보시면 조금 왔다 갔다 좀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자, 8월 조정 비추세 구간 저점으로부터 반등 수렴입니다. 돌파 여기까지 한마디죠. 여기까지 한마디. 자, 보세요. 이번 올해 5월 달인데요. 올해 5월 달. 올해 5월 달 가격 조정이죠. 반등을 주고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이렇게 수렴. 가격은 다시 내려왔다가 저점은 고정돼 있죠. 저점은 고정돼 있는데 고점이 계속 내려오면서 하락삼각형을 만들어 버리죠. 자, 이것도 차트상에서 보시면요. 이건 분봉상에서 보셔도 되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저항 구간이 이러한 형태로 지금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일간상에서도 보시면 이전에 이제 2050포인트 영역권부터도 저항이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이겁니다.
저항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지난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4월달 고점으로부터 한 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세 번 체크하고, 네 번 체크하고, 이번에 갭상승 돌파 들어간 거예요. 수렴 구간도 한번 보시면 지난 8월달에는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런 흐름. 가격 하락 이후에 변동성 구간 올랐다가 수렴을 거치는 대칭 삼각형이에요.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내려오는 대칭 삼각형. 그게 갭상승으로 돌파되고 2000포인트까지 간 거죠. 자, 이번 5월달입니다. 5월달은 4월달부터 줄줄 흐르다가 5월달에 가격 조정을 주고요. 저점이 고정돼요. 저점이. 이번에는 저점이 고정돼요. 저점이 고정되는데 고점이 내려오죠. 고점이 내려오다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어제, 오늘까지 해서 위쪽으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이 수렴 형태는, 하락삼각형의 수렴 형태는 수렴권의 돌파 확인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냐면, 하락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 전차 시간과 함께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저항이.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돼요. 저점은 동일한 가격에 고정되어 있는 지지예요. 고정 지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동적 지지와 저항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지지와 저항이 있고, 추세 저항과 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보시면 고정된 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지지예요. 지지권이 계속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동일한 가격에. 근데 저항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차 내려와요. 한번 확인할 때는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동일한 가격에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가는데 전고점까지는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데 동일한 지지까지 또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돌파 확인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낮아지고 있는 저항이 돌파로 인해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 버리면 이 수렴권이 깨져버립니다. 이 수렴권이 유지되려면 저항은 계속 낮아져야 돼요. 가격이 계속 낮아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이 들어갔던 고점은 낮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시청자분들도 여기 한번 보시면 6월 중순에 반등 들어갈 때는 1900포인트까지 반등이 들어갔었어요. 7월 초에 반등이 들어갈 때는 1850포인트까지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등이 들어가면서 지금 지수 때 오늘 지수 마감가가 얼마입니까? 네, 1881포인트죠. 그렇죠. 직전의 저항을 넘어갔죠, 지금. 네.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수렴권이. 저항 돌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이트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8월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가격 조정을 주고 변동성 구간을 지난 후에 수렴을 거치고 상승 돌파. 결코 단기적이지 않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일부 했던 내용 중에 이번에 수렴권을 갭상승으로 돌파를 하다 보니까, 갭상승 돌파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탄력이 아주 강하게 붙습니다. 아주 강하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날이잖아요, 이날. 자, 확대를 해서 좀 보면요. 자, 이날이잖아요. 이날. 수렴권이 돌파가 된 날이 이날입니다. 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4일, 5일 동안 계속 당겨버렸죠, 위쪽으로. 자,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난 8월 조정 이후에 수렴 돌파를 했던 구간이고, 지금 최근 오늘 이번 구간 안에서 5월 조정 구간 안에서 수렴 거치면서 돌파를 하는 흐름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정 나오기 전부터 형성되었던 수렴 형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수렴을 거치면서 만들어 놓았던 저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갭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자, 보세요. 이것도 갭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이 위에 있는 저항도 어제
갭 상승을 주면서 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늘 양봉을 주면서 위쪽으로 당겨버린 겁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지난 8월의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것만 지금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렴 돌파된 상태에서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항 돌파를 갭으로 돌파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왔죠. 3, 4일 동안 탄력이 나오고 나서 1950포인트부터는 205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끌어올리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4일 동안 100포인트 올렸던 시장이 저항 돌파 직후예요. 직후. 수렴권의 돌파 직후에는 100포인트를 4일 동안 끌어올리더니 195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는 한 달 동안 올라간다고요. 갭으로 돌파를 진행한 이상 그 탄력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붙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도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에 1차 수렴 구간에 단기 수렴 구간의 저항을 돌파했어요. 갭으로.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1850포인트의 저항을 또 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 넘게 상승한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난 수요일 날 저점이 1770포인트 영역권인데 시장이 지금 1881포인트예요. 예, 100포인트 넘게 올라왔죠. 4일 동안. 단기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 이렇게 탄력이 붙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탄력이 붙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설명해드렸듯이 수렴 구간을 돌파한 직후에는 응축된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지만 이후에 추세를 잡을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따라갈 필요는. 앞에서 이제 그 일부 시간에도 두산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을 시청자분들한테 그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저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들 시초가하고 종가하고 아니면 단가를 딱 정해놓거나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시장을. 이미 4일 동안 100포인트 넘게 올라왔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목 있다가 그 홈런주 하면서 두산인프라 코어는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항의 돌파는 확인 후 돌파, 저항 확인 후 돌파, 돌파 후의 지지 확인, 그쵸? 이게 지금 지지였다면 이탈 후에 저항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저항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항을 돌파한 후에 지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갭상승 돌파 세 가지의 패턴이 있다. 그쵸?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이 세 가지도 참 나눠서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 지금 이 강의 내용은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이론으로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전하는 데 있어서 저항의 돌파 패턴은 확인 후 돌파가 있고 돌파 후 확인이 있고 갭상승 돌파가 있다. 알면 뭐예요?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실제로 실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저항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것이 돌파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확인 후 돌파, 저항을 확인하고 돌파한다. 저항을 미리 돌파해놓고 지지 확인을 한다. 갭상승으로 돌파된다. 다 뭐예요? 패턴은 세 가지. 제가 이론상으로는 알려드리지만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알려면 결과를 가지고 논해야 돼요. 돌파가 됐든 안 됐든 그걸 보고 얘는 돌파 후 확인이구나. 갭상승 돌파구나. 돌파가 된 다음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패턴이 세 가지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돌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패턴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전을 하실 때는. 확인 후 돌파의 경우는 거래 수반이 필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 씨가 가장 강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게 확인 후 돌파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약한 돌파 형태예요. 저항이 있을 때요.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저항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거래 수반을 하면서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물량이 지금 위쪽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시키려면 거래 수반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예요. 거래 수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얘를 저항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저항이 돌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저항을 확인함에 따라서 거래 수반이 폭발적으로 증가된다라고 하면 돌파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얘가 가장 약한 돌파 형태인 이유가 여기서 와요. 거래를 증가해주면서 저항을 높여놓는 것은 좋지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파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돌파가 되더라도 힘이 빠져버려요. 파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 많은 상태에서도 돌파가 됐다라는 것은 사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건데 사는 사람이 무한정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 돌파를 하면서 매수세가 에너지를 일부분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돌파라는 것은 가장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안 버리고 그냥 무시하면서 돌파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확인 후 돌파, 저항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갭상승으로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막혀버린다, 거래가 터진다,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래 수반은 필수입니다. 거래 수반은 필수예요. 의미 있는 저항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했을 때는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돌파 후 지지 확인 시에는 거래가 감소해야 된다. 자, 저항을 확인하고 나서 돌파하는 형태는 거래 수반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확인할 때는 거래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수반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라온 가격선 안에서 지지 확인을 하러 다시 내려오는데 거래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돌파된 저항이 이탈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거래 수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보세요. 의미 있는 매물벽을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이미 넘어간 상태면 아까도 이제 저항과 지지 개념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물벽보다 가격이 밑에 있으면 이 매물벽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항이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넘어간 상태면 가격이 매물벽을 넘어간 상태면 이후에 다시 내려올 때는 지지가 되잖아요. 지지. 근데 지지 확인하는데 거래 수반할 필요는 없죠. 공격을 하겠다라는 건데, 하방 공격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라고 하면 거래 수반 안 일어나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처음에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패턴으로 외우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돌파 후 확인, 내가 지금 가진 종목이 또는 시장이 돌파 후 확인의 패턴이구나, 아니면 확인 후 돌파의 패턴이구나, 갭상승 돌파의 패턴이구나 하는 것은 이론상일 뿐이지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막상 지금 저항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론을 확인하려면 이미 저항이 돌파가 됐든 돌파가 안 됐든 또 저항이 돌파가 됐다라고 하면 갭상승을 돌파했냐, 그냥 돌파하고 지지 확인했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상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거래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확인 후 돌파는 거래 수반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돌파 후에 지지 확인할 때는 거래 수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가격이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가격이에요. 지지 확인하는데 거래량 수반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돌파가 됐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갭상승 돌파 시에는 평균 거래량만 그냥 유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물벽을 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매물벽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감소나 증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갭상승 돌파, 돌파 후 지지 확인, 확인 후 돌파는 실전에서 매매할 때
이 패턴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거래량에서 팁이 있다. 예?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은 시장하고 하면서 저항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는 저항을 지금 했다라고 하면 지지는 정말 단시간에 금방 끝납니다. 예. 근데 지금 강의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서요. 지지는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고정현 전문가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죠.